먼저 후지 랄란의 신작입니다. 시급을 높이기 위해서 아저씨 점장에게 모든 것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설정은 있지만 그야말로 그냥 배경일 뿐입니다. 라면집을 배경으로 하는 게 전부며 후지 랄란도 참으로 괜찮은 포텐을 가진 여배우라 생각되는데 아무런 내용도 포인트도 없었습니다. 설정을 배경으로만 활용한 게 너무나 아쉬운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요시타카 네네의 신작입니다. 태풍으로 여자 상사를 집으로 초대했더니 생긴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처음에 작품 정보 없이 앞부분만 봤을 때 요시타카 네네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와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후타나리물입니다. 요시타카 네네에게 그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팔레노에서 이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취향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니었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야노 에마의 신작입니다. SOD 전속이었던 야노 에마가 마돈나로 이적 후 첫 작품입니다. 솔직히 SOD 시절에는 무언가 겉도는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이번에 마돈나로 이적한 게 정말 최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해금도 하고 마돈나와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앞으로 마돈나에서의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아유미료의 신작입니다. 퇴직대행 NTR이라는 조금은 애매한 설정이지만 그냥 오피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때는 누님 계열에서는 넘버원 정점이었던 아유미료이지만 요새는 딱히 예전만큼의 매력을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영상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감독의 말도 안 되는 카메라 구도는 영상에 집중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오피스물이지만 딱히 의상에 대한 매력도 없고 전체적으로 아쉬움만 컸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사츠키 메이의 신작입니다. 미용업을 하는 영업직원과 점장인 사츠키 메이와의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발소 시리즈 작품으로 개인적으로는 왜 이 시리즈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애매한 작품입니다. 실사화 시리즈의 이발소 시리즈는 굉장히 잔잔하게 몰입도가 있지만 일반 이발소 시리즈는 배경이 주는 매력이나 설정 등이 자극적인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사이카, 쿠사카베카나, 나나미 티나가 공동 출연한 작품입니다. 교도관 시리즈로 기혼 여성 3명이 교정 프로그램을 열심히 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굉장히 신선한 조합으로 마돈나의 신작들 중에서 가장 기대를 했던 작품으로 백합 요소는 없었지만 3명이서 좋은 합을 보여줬습니다. 3명의 시너지가 엄청날 줄 알았지만 기대보다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기대가 커서 그런지 살짝 실망하기도 했지만 충분히 3명의 합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노하라 이오의 신작입니다. 여교사 시리즈로 불량 학생에게 아내를 빼앗긴다는 NTR 작품입니다. 1대 다수가 아닌가 싶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1대1의 작품입니다. 여교사라면 하면 불량 학생들에게 매차쿠차 당해야 제맛이지만 1대1도 나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좋다고 하기는 애매하나 국밥 시리즈답게 평탄은 해줬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쿠라키 하나의 신작입니다. 동아리 술자리에서 자신과 맞지 않은 여자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무심코 저질러버린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 몰래 뒤에서 한다는 게 메인 컨셉으로 나름 그 컨셉을 잘 살렸습니다. 키는 167로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굉장히 장신처럼 나와 각선미나 하체에 대한 매력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엄청 좋다고 하기보다는 뭔가 2% 부족한 느낌입니다. 이걸로 하기보다는 예열용으로 좋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S1에서 데뷔하는 하야사카 카논의 데뷔작입니다. 성스러운 미완성의 소녀가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가느다란 몸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큰 아이컵이라고 겸손하지만 숨겨진 호기심을 가지고 부끄러워하면서도 열심히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외모를 보고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피지컬은 정말 개쩌입니다. 벌써부터 피지컬로는 세토 칸나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피지컬은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피지컬 원툴이 될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인이니 조금 더 지켜봅시다. 다음은 키무라 아코의 신작입니다. 아나운서 시리즈로 거절하지 못하고 관계를 맺게 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아나운서 시리즈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주구장창 미드만 보여줍니다. 초반부의 영상도 그냥 미드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보면 볼수록 전체적인 매력보다는 그냥 미드만 보여줘서 그런지 컨셉의 한계가 느껴진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미나토 하루의 신작입니다. 얼굴보다 큰 미드 때문에 신분이 드러난 유부녀 업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설정은 있지만 딱히 중요하지는 않고 1대1로 하다가 후반부에는 1대 다수의 전투를 보여줍니다. 초반부 마스크를 쓴 모습이 예전 전성기라 불리는 아마추어 시절을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다고는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큰 미드도 적당히 보여주고 미드만 보여주던 기존 작품들보다는 그나마 괜찮다는 느낌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나나치모리 리리와 무라카미 유카의 공동 출연 작품입니다. 바닷가에서 2대2로 헌팅을 해서 즐긴다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2대2가 아니라 1대1을 보여주고 2대2의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백합 요소는 거의 없으나 그래도 쌈마이 행주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명의 조합이 엄청나게 큰 시너지를 보여주진 못해도 충분히 공동 출연해서 볼 수 있는 재밌는 포인트들은 잘 살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나기사 아이리의 신작입니다. 아저씨가 운영하는 이발소에 이쁜 알바생이 오면서 생긴 일을 다룬 작품입니다. 이발소를 배경으로 하지만 갑자기 스쿨룩이 나오는 등 전체적으로 중구난방인 느낌입니다. 거기다가 설정물에 사다마치는 무언가 거부감이 들기 마련이죠. 나기사 아이리의 연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사다마치의 연기 등 무언가 어색함과 컨셉의 한계가 명확하게 느껴진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사노 코코로의 신작입니다. 잠입수사관 시리즈로 특이하게 허점투성이라는 허당 컨셉을 추가한 작품입니다. 어차피 잡히는 건 예상한 전개이지만 허당이라는 컨셉은 무언가 신선했습니다. 일대다수를 예상했고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만 그냥 아사노 코코로가 귀엽고 그냥 다른 의미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흥미롭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피식거리는 재미가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라키 노아의 신작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귀여운 애인과 함께 떠나는 온천여행이라는 작품입니다. 기존 생각하시는 온천여행 시리즈와는 조금 다르며 하메도리는 아닙니다. 하메도리처럼 촬영은 했지만 데이트물의 느낌이 훨씬 강한 작품입니다. 아라키 노아의 프라이빗한 플레이를 볼 수 있고 자연스러운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라키 노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겠지만 아니면 조금 무난한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메노 아이카의 신작입니다. 아나운서 시리즈이지만 방송계의 어두운 면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스캔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몰래 촬영하는 듯한 느낌의 촬영이고 페이크 다큐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도가 한정되어 있고 페이크 다큐라고 치면 흥미롭지 몰라도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무언가 밋밋하고 심심한 느낌입니다. 컨셉은 잘 살렸지만 그게 먹힐지는 조금 애매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시라카미 에미카의 신작입니다. 빈곤 문제에 힘쓰는 자원봉사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생긴 일을 다룬 작품입니다. 일본에서 살짝 논란이 됐던 컨셉의 작품으로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그냥 쓰레기집 시리즈 같은 작품입니다. 일대 다수가 들어가 있지만 남자 배우들이 전부 틀딱으로 캐스팅되어 있고 시라카미 에미카의 반응도 리얼로 싫어하는 느낌을 받았기에 전체적으로 아쉬운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사쿠라 미오의 신작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간호사 시리즈로 출장은 가는데 의사와 간호사를 설정입니다. 간호사라는 설정을 이렇게까지 하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장이지만 기존 출장 시리즈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오바가 아닌가 싶었지만 계속된 간호사 컨셉을 보니 이제는 저도 진짜로 간호사구나 믿으며 몰입하게 만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카와키타 사이카의 신작입니다. 금욕 시리즈 작품으로 2달간 참았다가 한다는 내용입니다. 매번 소프트한 작품만 찍던 카와키타 사이카의 금욕 시리즈라서 이번에는 조금 하드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일반 플레이물과 크게 다를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와키타 사이카의 플레이물이라 그런지 조금 더 자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띵작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그래도 카와키타 사이카이기에 아쉬우면서도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나츠키 나치의 신작입니다. 아저씨에게 땀을 흘리면 당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무슨 컨셉인가 했는데 설명과 다르게 그냥 스쿨룩 작품이었습니다. 조금 애매했습니다. 컨셉도 애매했고 스쿨룩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차라리 땀을 메인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코니마토 요츠하의 신작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본가의 목욕탕을 이어받아서 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목욕탕에서 어릴 적 소꿉친구를 제외한다는 설정까지 추가되어서 목욕탕 시리즈이지만 굉장히 스토리를 많이 살렸습니다. 거기다가 기존 목욕탕이 배경으로 쓰이던 것과 다르게 스토리적인 부분도 좋고 완성도 좋아서 정극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남자 배우도 젊고 잘생긴 배우가 놓아서 그런지 코니마토 요츠하의 연기도 좋았고 완성도가 엄청 높은 업계의 영상이 아닌 정극 드라마를 보는 듯한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미야지마 메이의 신작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고 이사온 신혼부부의 옆집에 쓰레기집 노인이 살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유행이 다 지났지만 아직도 가끔 나오는 쓰레기집 시리즈입니다. 일단 표지가 엄청나게 이쁘게 나와서 기대를 많이 했지만 조금 생각했던 거와는 달랐습니다. 미야지마 메이는 마법의 무략이 아닌데도 맛이 간 연기를 잘 보여줬고 쓰레기집이라는 설정과 남자 배우가 아쉽지만 연기력으로 그나마 맛을 살린 작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남자 배우의 배빵 날리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은 나츠메 히비키의 신작입니다. 투어링을 하다 만난 그녀와 생긴 일을 다룬 작품입니다. 25년 5월에 나온 스타트 314에 이어서 같은 컨셉이 또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컨셉이 잘 먹히나 봅니다. 라이딩 컨셉이라고는 하나 사실은 온천에 가서 하는 게 전부입니다. 여체 접시도 나오고 1인칭 장면도 나오고 하지만 무언가 전체적으로 애매모호하다는 느낌입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무언가 좋지도 않고 살짝 애매한 느낌이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다이 마이로의 신작입니다.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시댁으로 돌아가서 생긴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집안의 남자들과 전부 1대1로 하며 마지막에 엔딩씬에서만 1대 다수가 찔끔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타다이 마이로의 폼이 엄청 좋은 게 느껴집니다. 이뻐지는 것도 계속 이뻐지는 것 같고 연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남자 배우의 캐스팅이 역시 아쉬웠습니다. 타다이 마이로의 연기가 굉장히 좋아서 그런지 남자 배우가 거슬려도 충분히 재밌었던 작품이었습니다. 3分휴지 이상 S1과 기타 레이블들의 신작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신작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다수사 혼나카 등 제외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빠진 신작들이 많으니 빠진 작품들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봄 팬티 특별 신작들이 뜨는데 다음 주는 딱히 추천해드릴 만한 작품들이 몇 개 없어서 한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영상들이 조금 늦게 뜨고 영상에 로고에 박히는 등 조금 어려운 상황이나 그래도 최선을 다해 신작들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널이 한국에서 차단되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하실 텐데 번거로우시겠지만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 이미지를 누르시고 위치를 한국에서 해외 아무 곳으로 잠깐 변경하시면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오늘 보신 작품들 중에서 보고 싶으신 작품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가입 시 다양한 혜택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썸네일 정보는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상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분 유지였습니다.